안녕하세요. 저희 2014년 5월 24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딱 7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70일 남아있으니까 딱 10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주 정도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이 남았는데 이제 10주입니다. 지금 5월달이 2주가 남았고요. 6월달이 4주가 남았습니다. 7월달이 4주가 남았습니다. 이 10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가지고 뭐 87번 GIS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87번부터. 그러면 보니까 87번부터 113번까지 해가지고 한 27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송배전공학이. 그리고 전력계통공학이 한 37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뭐 더하기는 잘 안 되지만 그냥 64개 정도가 되거든요. 64개인데 이걸 10주로 생각하면은 편하죠. 한 주에 6개씩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요 4주는 딱 끊으려고 합니다. 요때는 이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100문제만 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돌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6주 안에 64개를 한다. 그러면 한 주에 뭐 10개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10개가 잘 안 나갑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게 310페이지를 수업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근데 앞으로 해야 될 게 220페이지인데 220페이지를 6주 만에 한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수가 뭐 한 장짜리도 있고 많게는 한 10장짜리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기존처럼 뭐 요약을 해드리고 다시 뭐 반복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뭐 요약 부분 없이 간단하게 뭐 한 1분 정도 그냥 요약하는 식으로 뭐 키워드 정도만 해드린다고 하고 나머지는 바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그러니까 키워드하고 같이 내용들을 보는 건 어차피 상관없는데요. 뭐 전체적인 내용 요약을 1시간씩 이렇게 해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시부터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을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쓰는 훈련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다고 하고요. 이제 쓰는 훈련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직접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10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시켜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건 본인들 스스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처음에 헬스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옆에서 가르쳐주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잘 안 되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옆에 있는 사람 하는 거 쫓아서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30분씩 쓰는 거 보면서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조금 안 되면은 그날 시험 본 거를 예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빼기 위해서 저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4주 때는 뭐 기존에 저한테 여러 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더 반복입니다. 그 시간대에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50개 외우셨다면 이번에는 100개 외우실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한 달 전에, 시험 한 달 전에 남았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20페이지를 6주 동안 해야 된다. 하루에 40페이지가 나가야만 됩니다. 그럼 1시간에 10페이지. 그렇게 보면은 뭐 시험장도 1시간에 10페이지 쓰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분에 10페이지 쓰는 거고요. 여러분은 60분에 10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6분에 한 페이지를 설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뭔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좀 체계적으로 요 안에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자꾸 하면서 마인드를 바꾸셔야지만 됩니다. 저도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뭐 할 거야 이번 주에 딱 적어봐. 그 중에 중요한 거 우선순위 있는 것부터 배치를 해. 그리고 아니면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비면은 시간 짧게 걸리는 거 올라가서 끝내.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끝에서부터 시간을 가져와서 어떻게 배치를 해서 할 건지를 한번 해보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실패를 합니다. 얼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런닝맨도 보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시간 딱 자기 된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항상 시간이 밀리다가 저녁 때 가보면요 10시 되면 자고 있습니다. 자기 12시까지 공부하겠다 그러고 못 깨웁니다. 네? 어리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자꾸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네가 뭔가 계획을 해서 뭔가 하라고. 잔소리 같지만 그렇게 해버릇해야지 나중에도 사회에 나가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다.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할 건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제시는 해드릴 수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요. 시행착오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해보면 못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왜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못 쫓아가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아 이게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3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2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미리 진도를 빼 나가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GIS. 그냥 가스가 들어가 있는 스위치기입니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SF6 가스가 들어가 있을 때 뭐 물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화학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물어볼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건 면학기 건수가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복권을 쓰는데 왜 하나를 쓸까요?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는 생략을 할 거고요. 아몰포스 TR 아까도 뭐 지능이었나요? 그게 옛날에 만들었던 그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아몰포스 TR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냉각을 이제 다르게 한 겁니다. 열간 압연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급속 냉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축 현장 같은 데 가면 판 같은 것도 나오죠. 레일강 같은 거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열을 가해가지고 롤러 사이에다가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열을 가한 상태다. 그러면 얘가 결정이 좀 어느 정도 쇠도 뜨거워져 있는 상태니까 열을 가하면 이게 잘 펴집니다. 근데 냉간 압연을 한 걸 핀다는 건 그냥 그 차가운 상태에서 밀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조직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몰포스라는 어떤 그 합금을 지금 그 냉간 압연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조직이 갑자기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깨져버리다 보니까 뭔가 자화를 시킬 때도 자화 특성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결정질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빨리 들어가고 어떤 때는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들이 오히려 합금이기 때문에 또 틀려진다고 합니다. 고압 배전. 이제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송배전공학에서도 배전 방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고압 배전과 저압 배전. 근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수환망, 뭐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결된 게 3상 4선식을 왜 채용을 했냐. 경제적인 이유, 뭐 기술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라.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 뭐냐 이거죠. 절연 부분이 더 약해지죠. 왜냐면 3상 4선식이니까 성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전압으로 모든 설비를 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애작 횟수도 줄어들고 뭐 철탑 높이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기기의 전격 전압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3상 4선식이라는 거는 전압이 2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을 쓸 거고요.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수등하로 외웠습니다. 수등하. 수능 시험을 보는데 뭐 등급이 하등급이 나왔다 그냥 이렇게 각각체, 평체, 뭐 합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예? 이렇게 외우는 방법들. 예? 처음에 평체였네. 예? 체가 위에고 밑에가 설. 최설. 네. 각각체, 합성체. 평체. 이게 합체였네? 또 헷갈린데? 최설? 최대 용량, 설비 용량. 합평체. 합평체. 예? 이따가 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요게 10점짜리로 나옵니다. 두세 번 정도 나왔거든요. 3번인가 나왔는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써주시면 되거든요. 배전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근데 배전계획이라고 해서 딱 하기가 뭐하고, 이제 그 고압 쪽, 저압 쪽에서 이제 배전계획, 대용량 배전하고 연계돼가지고, 문제의 그 제목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뭐 적정 콩고점에 가지고 적정 용량을 어떻게 하고, 고압 배전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압 배전선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키워드로 가지고 가서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전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근데 제 생각이고, 만약 나왔을 때 가져가셔야 되고, 배전선 보호 방식은, 빈도수는 좀 나왔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여기서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그 다음에 ASS, FA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외우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보단 차라리 ASS짜리 10점짜리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런 문제들도 건축전기에서 나왔던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발성배전 쪽에 대한 문제가 건축전기로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한두 문제는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배전 쪽에서 4개에서는 이 ASS가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폰 네트워크도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 나올 거냐, 25점짜리로 나올 거냐. 10점짜리로 나와서 쓰는 부분은 조정해 주시면 되고, 25점짜리를 쓰기에는 충분히 양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다 외워서 쓰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스폰 네트워크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변압기 두 개가 아니라 변전소가 2개고 변압기는 3개입니다. 그럼 아침에 배웠던 것처럼 모선, 방식도 보시면 모선, 단모선, 복모선, 환상모선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얘도 컨셉이, 양쪽에 변전소 2개에서 변압기 3개를 봤는데 변압기 1차 측엔 차단기가 없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전 작업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저쪽 변전소에, 한전 변전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정전 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그런 컨셉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 뒤쪽에는 네트워크 프로텍터에 대한, 프로텍터가 있고, 퓨즈가 있고, 이 퓨즈 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들을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역참해가지고, 역전력 차단이라든가, 사전압, 투입이라든가, 무전압 투입각 같은, 67, 78, 84 같은 내용들을 좀 더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전압 강화, 순간 정전, 이제 세그, 수엘, 인터럽팅,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추가가 된다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플리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력 품질하고 연관이 돼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ASS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이 ASS 부분을 여기서 본다 그러면 따로 빼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더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전선로 신설. 이건 배전선로 신설은 이제 대용량 배전으로 좀 봐주셔도 됩니다. 아까 배전 계획 쪽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325스퀘어로 배전했다 그러면 지금 600스퀘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2.9kV가 10MV에서 20MV 사이만 배전이 가능했다 그러면 케이블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을 600스퀘어로 바꾸면서 40MV까지 배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바뀌어져야지만 되는지, 그럼 배전 계획 측에서,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신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은, 제가 보기엔 이 2개의 유형으로 같이 내두시면은 그것들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전 자동화 잘 나올 겁니다, 아마. 최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동화하는 배전 자동화, EMS, 이런 자동화 부분의 콘셉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765도 처음에 딱 나왔을 때 765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2000년도 초쯤에. 근데 765가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765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약간의 시사성이 있으니까. 스마트 그리드도 한때 그랬습니다. 한 2008년도 이후쯤에 해가지고요. 2010년도쯤에 스마트 그리드 막 얘기 나오면서 그때 한두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매크로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적용이 돼서 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자동화 쪽으로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만물 인터넷 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또 나오거든요. 기기에다 인터넷을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자동화하는 개념적으로 요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달 신문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배전 자동화나 EMS에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시사성을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좀 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거 하기도 좀 빠듯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됐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100번이거든요. 지금 87번인데 그럼 13개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가지고 나가보고 그 다음에도 요약 부분은 간단하게 줄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키워드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냐. 그럼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그 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좀 뭔가 많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키워드 보고 문제 보고 키워드 보고 문제 보고 그러면은 바로바로 키워드를 전체를 다 설명드리면 어차피 여러분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키워드 한번 설명드리고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책 보고 이런 식으로 3번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키워드 보고 바로 보는 게 낫습니다. 키워드를 보고 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이 나오는지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GIS는 철제 용기에 SFC를 넣어놨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장치다. 그 얘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러면 그 가스를 넣었으니까 그 가스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 축소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뭡니까? 절연 매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물리화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적용하냐? 해장연도.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얘도 비슷합니다. 도해양고, 도심지, 해안지역, 뭐 고전압 대용량, 이거는 양이 뭐였더라? 양수발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치 HVC 할 때도 얘가 비슷하게 나오죠. 처음에 이제 HVDC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장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4글자 정도로 딱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들 사자성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조금 있다가. 자, GIS의 장점이 뭐냐? 줄여질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점검보소 간단하? 제가 보기에는 아예 만질 수가 없는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고성능, 고신뢰성, 설치 공기 단점. 왜? 그냥 다 해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단점, 사고 났을 때 복구가 불구하고 점검하기가 힘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온도 조건이 영하 30도 미만이 되게 되면 액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진단 기술 같은 경우는 부분방전 가스, SF6 가스에서 부분방전이 일어난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냐면 GIS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안에 사실상 저희가 파티클이라고 하거든요. 다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볼트로 조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선이 망가져가지고 쇳덩어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접촉 부분을 이제 넣었다 뺐다 시운전 하다가 이게 좀 뭔가 안 부딪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 안에 쇠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다 진공청소기를 빨아내고 그동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분도 빨아내고요. 다. 그런 상태에서 혹시 쇠 성분이 있다 보면 이제 부분방전이 일어나가지고 아크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에서는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뭔가 운전을 하다가 뭐 그런 부분이 유입이 돼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가 어떤 안에 조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 파괴 전압이 걸려가지고 소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진단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상태에서 진단, 오프라인 상태 진단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환선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죠. 초음파, 변압기 쪽에 썼던 초음파 부분방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단 여기서 들어가는 게 SFC 가스에 대한 분석. 변압기 어떻게 됐죠? 옆에서 초음파를 들었죠. 얘도 똑같이 초음파를 듣는데 초음파를 듣는데 이제 방법이 이제 조금 틀린 게 돌아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얘는 접속부가 있습니다. 스페이서라고 얘기하는. 그 스페이서에다가 대가지고 듣는데 스페이서가 자석인 데도 있고요. 스페이서가 자석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절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딱 붙이는 그걸로 해가지고 딱 음향 부분을 거기다 딱 달라붙게끔 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몸체는 이제 일자로 돼 있으니까 몸체를 타고 어차피 바깥으로 나오는 스페이서 쪽으로 그런 부분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 하고요. 부분방전 검출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접지선 쪽으로 연결하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SF6 가스를 뽑아냅니다. 뽑아내가지고 이산화황 뭐 저기 그 변압기 쪽에서 뭡니까 안에 내용들을 패턴 분석하듯이 이산화황 ppm이 있습니다. 그럼 녹색이 있는데 그걸 잡아당겨서 뭐 2번인가 하게 되면은 요게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되면 산성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색깔이 이제 주황색으로 변하든가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안 좋다는 얘기죠. 황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이산화황이니까. 처음엔 녹색으로 나옵니다. 그럼 뭐 X선 촬영을 한다, 뭐 저속 구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하고, 어떻게 사고 시에 대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로 GIS는 뭐냐? 가스를 스위치에다 집어넣는 거다. 무슨 가스를? SPC 가스를 했다. 그래서 GIB로도 연결해서 쓴다. 옛날에 이제 GIS가 딱 들어왔는데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있는데 이제 그걸 못 쓴 거죠. 그 유형의 문제도 한 두세 번 나왔었죠. 여기 가장 큰 게 뭡니까? 부지의 대폭 축소, 고신뢰도 확보. 컴팩트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가스의 성질, 물리화학적 성질, 전기적 성질. 이렇게.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안정한가? 불안정한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전기적인 부분, 이게 절연이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거죠. 열 전도성. 아까처럼 화학적으로는 뭔가 반응을 하는 부분이 이 SF6 가스는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1930년도에. 지구상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얘 보면은 나중에 지금 온실가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6개 가스가 있죠. CO2. 이런 것들. 메탄, 에틸렌 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이 SF6 가스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얘가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1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회수를 해가지고 그냥 다시 사용하는 거.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쓰고 남으면 그거 다시 써가지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열 전도성이 우수하다죠. 폭발이 일어났을 때 열 전도성이 우수하다는 건 소호를 잘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플런저 타입을 해가지고 이제 불어줍니다. 여기서 이 가스 넣었다 뺐다 할 때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G12는. 그래서 얘는 열 전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전압이 높은 경우 아크도 커질 거 아닙니까? 사고 전류가 커지니까 그때 소호하는 작용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전압에서는 다 GIS를 씁니다. 그 GIS 안에는 다 SF6 가스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열 전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기의 1.6배라고 되어 있죠. 강제된 것이 공기의 4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피 부분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500도씨에서도 용해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화학적으로는 좀 불활성하다. 근데 SF6 가스니까 S 하나에 F가 6개 있는 겁니다. 그럼 화학식 같은 것도 그림 하나 옆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냥. 무생무치 무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 이런 가스들은 운반을 할 때 누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일부러 냄새를 집어넣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원래는 이렇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하다 보면은 냄새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답안을 적을 때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알고만 계시면 되고. 전기적 성질은 아까 보시면 공기의 100배 정도의 소호정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연 내력은 아까처럼 어느 정도 절연 내력이 있다. 그러니까 극간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절연 내력이. 그러니까 크기를 작게 만들 수가 있는데 소호 능력은 불 끌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을 꺼지는 능력의 100배라는 얘기죠. 물 붓는 것보다 소화기 뿌리는 그 소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A, B, C, D가 있습니다. A가 뭐였죠? 목재, 전기, 유류인데 D가 금속인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A, B, C 소화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학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학교 같은 데서 실험실 같은 데서 불이 났습니다. 물 뿌리죠. 그럼 폭발하는 거 보실 겁니다. 그 안에 염화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나트륨하고 물이 만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물을 뿌리면 안 되죠. 저희도 물 뿌리면 다 되는 줄 알았네. 그런 것들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험하다가 위험한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화학식을 알고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모르면은 다치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절연 내력이 우수하다는 건 아까처럼 공기의 한 2.5배에서 4배입니다. 2.5배에서 4배 정도. 압력도 그러니까 2.5배에서 4배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센 압력으로 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소호 능력은 공기의 100배. 어디는 10배에서 100배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절연 회복이 빠르다. 가옥 차단에서도 찰투 차단, 근거리 차단 등에서도 많이 할 수가 있다. 이제 근거리 차단, SLF만 따로 나옵니다. 25점짜리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5년 안에. 제가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쯤에 SLF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25점짜리로. 거기 안에 이제 PSS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SSR 안에서 근거리 차단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GIS는 어디냐? 아까 도해 양구라고요, 도해 양구. 도심지, 해안, 양수발전소, 고전압, 대용량 이렇게 키워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정도 키워드만 보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여러분 하실 것 같았어요. GIS 장단점, 장점은 뭐냐? 돈을 줄이냐? 돈은 안 줄입니다. 어떻게 줄이냐? 면적이 줄어듭니다. GIS 자체의 가격은 AIS보다 비싸집니다. 장비 가격. 하지만 어떻게 보면 땅값이 줄어드니까 공기가 단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산골짜기에 짓는 거 AIS로 지으면 됩니다. 아직도 보시면 이제 산에 이렇게 전력관리처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저 산동네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속도로 옆에 같은데 그런 데는 AIS로 다 돼 있습니다. 뭐 변전소들 큰 데들 가보시면 다 AIS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그 앞부분만 GIS로 돼 있죠. 전체가 다 GIS로 된 건 아니고요. 동서변전소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철탑 내려와 있고, 그 다음 다, 내용들이, 모선 쪽은, AIS로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 쪽, 저쪽 구석에 가면은 이제 GIS 부분만 따로 있고요. 예. 면적이 그때는 넓으니까 그쪽에서는 뭐,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땅값도 싸고. 근데 이제 도심지로 들어오면서 어떡합니까? AIS 설치 못 차죠.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데들은 어떡합니까? 지상에도 못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컴팩트해져야 되니까 이런 GIS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시내에 있는 변전소는 다 GIS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비 축소가 가능하다.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된다. 안에 있으니까 뭐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일부러 색깔 같은 것도 뭐 그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일어나게 칠할 수도 있고, 요즘 전봇대들도 그렇게 하죠. 통신 장비도 보시면 나무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겉에서 보면 멀리서 봤을 때. 근데 자세히 보시면 통신 탑이거든요. 그 전봇대고. 고성능 고신뢰성은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절연 특성이 100배나 강하다면서요. 소 특성이 100배가 강한 거고 절연 특성은 2.5배에서 4배. 절연 내력은. 이런 것도 혼돈이 있으십니다. 절연 특성이 100배가 강하다는 건 그만큼 100분의 1로 여기를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주 초소형이 되겠죠. 100분의 1이면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공기의 소호 능력의 2.5배에서 4배. 절연 내력은. 근데 소 특성은 10배에서 100배. 불 끄는 능력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G10이라고 해서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치 공기의 단축. 공장에서 조립해서 수송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된다. 점검 보수의 간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밀폐형이기 때문에 안에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간소화되는 거죠. 사고 나야지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IS 같은 경우는 뭐 접점이 안 좋으면은 예를 들어 아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육안으로 녹슨 게 보여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GIS는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안에서 뭐 접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차단기도 그렇습니다. 차단기도 사실 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칼날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건 이제 동그랗게 돼가지고 스프링을 해가지고 칼날들이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딱 칼날들이 나와 있는데 그 바깥에를 이렇게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들어갈 때 들어갔다가 칼날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칼날이 그럼 딱 들어가면 이게 스프링에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다시 잡아주게끔 그렇게 되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다 있는 칼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접촉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요게 스프링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가서 껴가지고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로 된 거는 넣었다 뺐다가 되는데 접촉 부분이 딱 그 위아래 두 개 면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는 시계 방향으로 다 돼 있으니까 원편으로 돼 있으니까 접촉면이 더 커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 효과를 줄여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종합적인 경제성이 좋다. 동네 기기보다 비싸지만 여기 환경대책 비용, 용지의 고가화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비용을 따지면 더 싸진다. 769 변전소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죠. 769 자체는 비싸집니다. 하지만 그 한 기당 보낼 수 있는 용량 가지고 하고 면적을 줄이고 해가지고 이제 765하고 345하고 154를 비교해 놓은 자료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단점. 사고가 나면은 아까처럼 점검이 보수가 간소화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점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대형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왜? 몸체를 통째로 갈아야죠. 왜? 대형 사고처럼 폭발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었을 테니까. 그 유관 점검이 곤란하다. 왜? 다 쇠로 덮여져 있잖아요. 안에 가스로 있고 안에를 볼 수 있는 창이 없죠. SF6 가스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SF6 가스가 누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대기압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빠져나갈 겁니다. 대기압까지. 얘가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아까 공기보다 압력이 높다고 그랬죠. 얘가 보통 하는 게 한 5kg에서 6kg
9암퍼 세제곱센티미터 해가지고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냥 있어도 뭐라고요? 아까 2.5에서 4배 정도, 그 절연 내력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압력을 더 넣게 되면 더 절연 내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소호 특성이 더 좋아지는 거고. 저희가 부를 때 호호 부는 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압축 공기를 세게 부는 거하고 더 틀려지죠. 그러니까 얘 소호 특성도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더 가해주는 겁니다. 한랭지에서는 가스의 액화 방지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가스 같은 것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LPG 겨울에 시동 잘 안 걸리죠? 어떻게 합니까? 푸드득.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 예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열을 시켜가지고 가스가 냉각이 돼서 액화되지 않게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택시는 이제 일반 택시들은 아니고 좀 좋은 택시는 가보시면요, 기화기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는 뒤에 있는 LPG로 공급을 하고요. 또 하나는 휘발유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기화기를 2개를 쓸 수가 있게끔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 뭐 택시 같은 거를 자가용으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옛날 택시는 딱 5년밖에 못 썼거든요. 5년 지나면 폐차해야 돼 그랬는데 지금은 5년 지나더라도 그거를 자가용으로 개조해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조건이 이제 그 LPG 차를 쓸 수 있는 옛날에 그 조건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또 바뀌었겠죠. 옛날에 LPG 차를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사람들만 쓸 수가 있었거든요. 진단을 어떻게 하냐? 부분방출 검출법, GPT 진동검출법, 연피전급법, 전자커플법. 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제가 했던 거는 지하이스 설비 가서 부분방출 그냥 했을 때 기존에 하던 것처럼 미소 코로나 증진하기 위해서 그 램케 장비 이용하지 하고 니신의 그 UHF라 가지고 아까처럼 밴드를 걸어가지고 그 안에서 부분방전이 일어나면 어떤 주파수 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검출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 부분방청 그 방법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었으니까. 대신 이제 잡음을 걸러놔야 되기 때문에 잡음 센서를 바깥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신 장비를 딱 누르니까 나중에 출력물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지지직 해가지고. 그럼 주파수 잭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랭케 장비 들고 와서 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음파 검출법 같은 경우는 이제 A라고 합니다. A 장비를 그 스페이서에다가 붙여서 단다 하고 요즘은 뭡니까? GIS 안에 같은 데도 그런 게 이제 내장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옛날에는 뭡니까? 사용자가 뭔가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외부에서 검출했는데 이제는 제조자가 그런 것들을 미리 제조하면서 그런 그 기기의 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들을 안에다 내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인 밸브 쪽에 뭔가를 빼내가지고 절연유를 빼가지고 그걸 뭐 수소가스를 분석한다든가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달려서 나옵니다. 하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장비들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럼 나중에 안 달아도 된다는 얘기죠. 왜? 그쪽에서는 이제 또 그게 어차피 나중에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용자들이 이런 뭐 점검 기법들을 이용해가지고 막 점검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니 좋으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달아서 나갑니다. 아예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이 그 마케팅 효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SP 가스 성분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분명히 아크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에 성분 가스들이 변화가 되겠죠. 황 성분이 생기니까 X선 촬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초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는 하는데 설치된 이후에 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X선 촬영을 하려면 설비 자체가 커야 되니까 설치되어 있는 걸 X선 촬영해야 된다. 그럼 뭔가 들고 가서 앞뒤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속 구동법은 손으로 돌려가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면서 뭐가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다 봐야죠 뭐. 적용시 유의사항 변전소 설계를 어떻게